3.1절 그 연설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에 빠졌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걸 생중계로 봤는데 오후에 보니까 싱가포르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날씨를 착각한 줄 날짜를 착각한 줄 알았어. 내가 혹시 어저께 3.1절이고 그거를 깜빡 자고 지금 내가 2일 날인가 했는데 동일날에 야 이게 세계가 이렇게 가까운가 봐요. 동일날 오후에 교민들 상대로 네. 연설을 하고 계시더라고. 아 이렇게까지 무리하셔도 되나 싶은데 이번에 싱가포르와 필리핀 방문 또 이건 역시도 뭔가 숨겨진 대박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확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국빈 방문을 하고 계신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방송에서 먼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기억을 떠올려 드리면은 지난해 에이펙에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 참석을 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이펙이 끝났는데 웡 총리는 남아서 다음날 한국하고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웡 총리가 굉장히 간절하게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었고요. 작년이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필리핀과 한국이 수교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양국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서 변화된 통상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 보수 운영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선진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SMR, AI, 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싱가포르와 한국의 협력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가 엄청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데 막 껴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시면 그치. 아시겠지만 사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뭐 그렇게 딱히. 끈끈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뭐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작년에 세오가 싱가포르가 애가 달았다. 우리나라하고 되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왜냐면 싱가포르 입장은 사실은 뭘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 다른 나라에서 화물을 환적을 해주거나 그렇죠. 또는 거기에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중남미나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나 뭐 그쪽에 있는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돈을 벌어온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상대들이 약간 좀 뭐랄까 들깨여가지고 싱가포르이 하자는 대로 했거든. 싱가포르 돈 빌려서 싱가포르한테 이자 주고 싱가포르이 시키는 대로 영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달라진 거야. 이제 걔네들도 돈을 벌다 보니까 즉 현재까지 경제적인 잠재력이나 개인 소득은 싱가포르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싱가포르의 미래를 들여다보면 싱가포르이 더 이상 이런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는 또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유통할 수 있는 도매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완전히 싱가포르이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한국의 첨단 산업이라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AI인 거고요.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나 주변에 있는 이런 태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AI에 들어가긴 아직 단계가 좀 멀지만 그나마 교육 선진국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동남아 AI의 허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결과적으로 동남아 다른 국가로 들어가야 돼. 싱가포르 안에서 그만한 전력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인력들을 골고루 확보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배워야 되는데 아무도 누가 AI 가르쳐줍니까? 미국이 가르쳐줍니까? 중국이 가르쳐줍니까? 근데 가르쳐주면서 기술도 주면서 나중에 같이 투자도 해주고 전발 네가 맘대로 한번 해봐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전수해주는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하고 중국은 소위 이제 약간 표현을 하자면 약탈적 협력을 하자고 달려드는 그렇지. 나라들이거든요. 다 내놔. 자원 다 내놔. 대신 돈 안 받고 우리가 파는 이 전투기나 탱크나 아니면 우리 휴대폰 사.
애플폰사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한국은 절대 약탈적 협력을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이미 전 세계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제조 역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역량을 골고루 다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갑질 안 하고 약탈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미국은 지금까지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약탈적 협력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3의 선택지인 한국이 떡하니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약탈적 협력에 자국을 밀어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우리는 그동안 정치적으로는 좀 안 친했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이 좀 틀리죠. 많이 다르죠. 싱가포르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잘 사는 북한의 네, 느낌? 잘 사는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친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교역량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브라질의 3배예요. 동남아 지역에서 사실 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우리하고 1위 교역국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들이 쓰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로 수출하면 얘들이 여기다 마진을 붙여서 말레이시아나 주변 국가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우리한테 물건을 사면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우리도 싱가포르한테서는 1년에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챙겨요. 그렇게 되고 보면 규모에 비해서 30%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다시 윈윈 했다는 거지. 우리가 30 남을 때 우리 물건 갖고 가서 판 싱가포르는 얼마를 남겼겠어. 그래서 이 윈윈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싱가포르가 단순하게 환적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해가지고 그 나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국가들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투자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 제공이라든지 인력 제공, 인력 파견 같은 거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작을 하자는 거야. 싱가포르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직접 진출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내 판 안에서 같이 일하면 이게 잘 되니까 동남아의 첨단 기술 시장, 반도체부터 시작해갖고 AI를 비롯해서 앞으로 있을 로봇,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거 이제 한 수 지난 거예요. 이제는 AI와 로보틱스 또는 운송 드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동남아 시장을 또 장악하게 될 최신 사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싱가포르이 무려 3억 달러를 우리나라 기술 투자에 베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국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3억 달러, 4천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싱가포르 현지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 조성을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3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돈을 내기는 내겠지. 공동펀드를 하는데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싱가포르의 자본들이 한국의 IT 기업과 AI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자금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막 중동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이 주도가 되게 해서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체인점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지점이 늘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 프랜차이즈. 싱가포르 돈 가진 사람들한테 야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좀 가지고 들어와가 아니고 야 우리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AI를 비롯해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걸 니들 나라하고 싱가포르하고 협력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3억 달러 정도 돼. 4천억 원인데 니들이 굳이 다른 나라로 돈 들고 갈 필요 없이 니들 내부에 거기에 펀드에 투자를 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말고도 이것만 4천억 원 넘거든요. 근데 이제 4세대 원전 SMR 관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필요하죠. 싱가포르가 5조 원을 예산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조를 딴 거야, 그냥. 딴 거나 다름없고, 그 다음에 LNG 수합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천억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공급망, 첨단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모델
구축하고 요런 거는 한 연간 통관 및 물류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이상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 및 인프라도 이거 MRO까지 항공 정비까지 합치면은 연간 수조 원대 파급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은 경제지들이 뭐라고 해야 돼? 몇조 원, 몇십조 원 따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싱가포르와 협력 끝. 약간 뭐 없어 보이잖아. 지금 보면. 그래서 싱가포르가 사실은 이제 우리를 배신 때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 조선이에요, 조선. 처음에 우리나라 배들을 많이 사고 주문해서 사다 쓰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간땡이가 부어갖고 지네들이 직접 조선소를 한다고 조선소를 차렸다. 그래서 중국 기술이랑 중국 인력을 데려다가 조선소를 차렸다가 배가 계속 불량이 나는 바람에 개망한 거예요. 진짜 완전히 폭망을 했어요. 싱가포르 경제가 비틀할 만큼. 그래서 지금 조선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협력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가 다 조선소를 한국에 들어와서 지어주세요.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입장에 왜 외국에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구들 때문에 그냥 조선소를 지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조선소를 지어놓으면 니네 엔진도 없고 부품도 없고 초기도 일반적인 다른 여러 가지가 없잖아. 그럼 그건 한국이 수출해서 보내주면 되지. 우리는 그냥 조립만 해갖고 우리 몫으로 이거 뽑을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선업에 있어서의 싱가포르하고 협력도 쉽게 말하면 지도는 안 들이고 그냥 부품만 사서 레고 블록 사다가 모아갖고 조립하는 방식의 조선소들을 싱가포르 여러 군데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들 땅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 땅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런 조선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다 해안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수요들을 싱가포르와 한국의 자본들이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득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 일으켰던 위메프라든지 홈플러스 그 본체가 싱가포르 거기가 이제 조세 그쵸. 회피처에 있으니까요. 야.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필리핀이랑 갈 때 은밀하게 뒷구멍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은밀하게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은밀하게 사법 공조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명박이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의도 좀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의 검은 돈들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 창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건의가 베트남에 돈을 심었다고 치면 100% 싱가포르 은행을 통해가지고 심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명박의 비자금도 싱가포르까지 찾아갔다가 그때 접은 거 아니에요. 접었다기보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싱가포르가 아마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은 돈들의 명단과 목록이 수월찮게 많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싱가포르 쪽에서 알아서 저희가 한국 고객들 명단 따로 빼드릴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에 외국계 자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싱가포르계 자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새끼들 와서 막 공매도 치고 상반기 때 그지랄 연병을 떨어갖고 주식시장 2,300까지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관련해서 주가, 보자, 할세, 외국환 건의가 있을 것이고 명박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를 갔을 때 떨고 있는 애들이 있겠네? 혹시라도 그 얘기할까봐. 네, 분명히 떨고 있는 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은 더한 것도 있죠. 형동이 와서 뭔 얘기하고 왔어? 맞아. 우리 그 얘기 필요하잖아. 지금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특사로 권성동이가 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FA 50 주고 마약 받아왔다라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간 김에 지나가는데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동생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봐주면
아니 뭐 옛날 정권하고 뭐 지금 친하게 지내갖고 지들이 챙길 게 뭐 있겠어요? 아유 대통령님 저희가 바로 알아봐가지고 계좌까지 번호 따가지고 그냥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필리핀이 만약에 정말 한국과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 이미 명단 다 뽑아놓고 보고서 만들어 놨다에 저는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던져주면 그렇죠? 예, 우리는 다음번 중수청에다가 살짝 이거 넘겨주면 될 것 같으네요. 아무튼 싱가포르에서도 엄청난 그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크게 받으신 선물이 그거라 그러대요. 난초 몇 명씩.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난초에 대한 강국인 거고 그게 일종의 이제 국가적 자존심이 걸려 있는 제품인 건데 뭐 에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국빈 중에 국빈이 오시면 난초를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품종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명명식을 해서 그분 이름을 붙여드린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 난초라고 이 부부의 이름을 딴 요 난초를 되게 크네. 예,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게 말하자면 6개월 걸린 거래요. 그게 뭐냐면 난초가 원래는 이제 얘네들이 그 품종 교배를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이 난초의 최고의 핵심 꽃이야. 꽃. 저 꽃에가 흰색 바탕에 건곤감리가 들었대. 그러니까 태국기를 연상시키는 꽃이라는 거야. 뭐야? 문제는 이분들이 방문할 때 이게 꽃이 펴야 되잖아. 꽃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6개월 전부터 이거를 이 시기에 꽃을 펴갖고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정말 매일 시간 단위로 관리를 해가면서 이 와. 꽃을 피워냈다고 합니다. 이거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애가 바짝바짝 탔을까? 혹시 꽃이 제때 안 피거나 내가 잘못 관리해서 애가 죽어버리게 되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이걸 한 10화분을 놓고 어떻게든 그때 꽂아야지 라고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근데 명명식을 받았으니까 저 그거를 그 종자를 유전자 관련된 것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우리나라 화훼농가에서 요거를 재배해가지고 널리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그런 작물로 한번 기념으로 키워보면 어떨까? 작물이요? 작물. 네. 발음을 정확하게. 화훼 작물로 네.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건곤감리까지 아니면 건곤만 있다고. 건곤까지. 예. 그 정도는 태극기지. 자, 이 상황에서 뭔 소리야? 이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얘기는 주목해서 했습니다. 썼습니다. 네. 자,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성남시장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하면은 워낙 조그만한 국토고 여기도 5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싱가포르 크기가 우리나라 부산 정도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산만큼 인구 밀집도 조금 더 높은 정도네요. 그렇죠. 인구 네. 밀도가 그 부산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싱가포르가 워낙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공공정책 중심에 어떤 식의 어떤 정책이 크냐면은 여기는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다 차를 사고 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우리 도로가 버텨내지 못한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잘 못 사고요. 그래서 뭐가 잘 돼 있냐면 여긴 또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함 없이 잘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공공 부동산 정책이 또 굉장히 잘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받아온다는데 사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그 잘 사는 북한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도가 어마어마하게 빡셉니다. 이걸 만일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기준이라든지 토지관리 기준으로 인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업자들 다 죽어요. 맞아요. 네. 돈 땅에다 심은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일종의 살벌한 경고로
들릴 부동산 업자들 빨리 포기하고 파세요. 아, 네. 이 소리를 알아듣는 애들이 있을까요? 저쪽 애들은 이 얘기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아니,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했나 보다라고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나 주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버텨도 괜찮아요. 버틸만 하면 버텨보세요. 라는 얘기가 세금 내면 뭐겠습니까? 음. 네. 그렇죠. 팔라는 게 아니고 강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고 안 팔고는 각자의 마음이다. 그러나 뭐 세금 낼거 있으면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보유세가 1%면 10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집값만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많이 배우겠다고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부터. 때부터.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마 벌금이나 세금에 대한 게 아닐까. 왜냐면 싱가포르가 벌금 엄청 셉니다. 무서워요. 그- 침 뱉으면 태양당하고. 저는 그래서 공공 흡연이 100만 원이래요. 네. 여기 무서운 나라에서 저는 사실 싱가포르 여행 가기가 무섭습니다. 외국인도 얄짤없기 때문에. 지하철 내 음식물을 가지고 가면 50만 원, 새치기 150만 야, 원. 중국놈들 지하철 가서 똥 싸면 얼마나 어우, 쓰레기 투기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공중 화장실 물 안 내리기가 100만 원. 이 정도로 되기 아니, 화장실에 때문에. 물 안 내렸다고 벌금을 때린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징역하는데 마약 소지는 10년에다가 태형까지 있고요. 네. 뭐 마약 밀수는 사형 이하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동네거든 여기는. 근데 여기가 사실 되게 부동산 정책만 네. 배우자. 나머지 너무 교육 무섭다.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임금 수준은 또 높지 않거든요. 근데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근데 되게 싱가포르에 우리 생각에는 야, 네 정도 급이면은 다른 나라 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왜냐면 급여 차이가 너무 크니까라고 해도 그래도 그냥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질서가 잘 갖춰진 부분들, 무례하지 않은 부분들, 안전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싱가포르인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세답니다. 응. 또. 예. 자, 아무튼 저는 살락해도 못 살고요. 그런 나라 가서는 어찌 됐거나 그쪽 나라에서도 한국의 뭐 자존심 뭐고 다 버리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손을 잡고 있다는 거 또 한 번에 국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껌을 소지하거나 껌을 판매하면 1억 원 정도 네. 돼야 됩니다. 껌에 굉장히 민감해요. 껌도 절대 씹을 수도 없어 여기는. 네, 와. 아무튼 필리핀으로 넘어가셨는데 필리핀에서 얼마나 큰 방산 협력들을 또 끌고 오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가벼운 뉴스인데 가볍게 듣고 지나가시죠. 네. 무역국자가 또 역대 최대를 늘 역대 최대다. 갱신했다고 합니다. 네, 2월에 무역 흑자가 작년 대비 29% 증가한 674억 5천만 달러로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을 2%가 아닙니다. 29%. 30% 가까운 수출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네. 와. 작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51억 6천만 달러로 전 기간을 통틀어서 월간 역대 최대치였는데 160.8%가 증가를 한 거라고 와.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사다 쓰는 나라한테 좀 미안하기도 한 게 이 DDR4 같은 경우에 1.3달러 하던 게 지금 13달러, 10배 올랐다고 하고요. DDR5 16기가짜리는 3달러 하던 게 30달러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0%. 800%가 올랐어. 네. 이렇게까지 가격을 올려도 4년을 기다려서 지금 사간다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급하니까요. 급하니까요. 급한 사람 사야지. 그리고 4월 중에 또 인상을 60% 정도 더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식이 살짝 조정장이어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기다리고 살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또 20만 원 넘었는데 네. 사신 분 있잖아요. 네. 오늘 물을 탔습니다. 네. 근데 더 떨어지더라고. 그럼 또 타. 이제 탈 돈이 없어요. 풍수나도록 타. 돈이 없어.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가 혁신적으로 이걸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안에서도 전체 종목이 거의 다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220%, 선박이 41%, 무선통신기기가 12%, 바이오 헬스가 7% 등을 가고 있고 자동차가 일부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기의 석유화학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무역 관련된 또 관세 시비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금방 또 본래대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 수출이 계속 부진했었는데 미국 수출까지 개선된다고 치면 그리고 노선협력이나 그 각 산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된다고 치면 지금 거의 700억 달러 근접했거든요. 지금 674억 달러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세요. 헐기였죠? 날짜 28일짜리 2월 달에 이만큼 한 거잖아. 그럼 3월 달에 제가 보면 무조건 750억 달러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750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송 작가가 예언했던 8천억 달러 수출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져요. 문제는 흑자가 너무 많이 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역 흑자 때문에 또 환율에 대한 하락이 더더욱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자금들, 이렇게 많은 흑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수 산업이라든지 또는 실질 임금 상승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정부의 현명한 대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025년에 이미 7천억 달러 넘었고요. 올해 목표는 지금 7,400억 달러인데 8천억 달러가 될 거라고 8천억 달러를 네. 넘어서서 9천억에 인접할 정도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1조 달러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